네, 반갑습니다. 명지대학교의 이영공 교수입니다. 장병 여러분들 굉장히 춥고 어려울 때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오늘 제 강의가 세계 경제 흐름과 한국의 미래, 또 한국 경제가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이냐는 중요한 강의를 한 30분 안에 끝내려니까 제가 몹시 바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지금 우리의 조국이 앞으로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될지 이게 늘 궁금할 겁니다. 나라가 잘 돼야 여러분이 부자 될 확률이 높잖아요. 나라가 잘 못 되면은 여러분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의 미래를 살펴보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그걸 제가 세계 경제 흐름 속에 한국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할 것이고, 한국 경제가 왜 좋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젊은이들이 군 생활을 마친 다음부터라도 내가 파이팅 하면서 이 방향으로 멋지게 뛰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오늘 강의가 오늘 내가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한국은 앞으로 50년이 5천상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한 나라가 잘 되려면 3박자가 맞아떨어져야 돼요. 첫 번째는 외부 환경이 그 나라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걸 국운이라고들 그래. 영어로 내셔널 락. 국가에도 운이라는 게 있어요. 개인도 운이 있는 건 믿으세요? 고스톱을 칠 때도 운이 있잖아, 그죠? 패가 잘 들어와야 돼요. 뒷장이 잘 맞아야 된다고. 기껏 뭔데 김일병 쌌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이 고스톱을 칠 때도 패도 좋아야 되고 뒷장이 잘 맞아야 되는데, 한국은 고스톱으로 치면 들어온 패도 좋고 뒷장이 잘 맞는 편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내부적인 여건이 좋아야 돼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 등등. 세 번째는 국민들이 하려는 열망이 있어야 돼.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한 나라가 흥하지 않아요. 근데 대한민국이 앞으로 50년 동안 5천여상 그게 제일 잘 맞아떨어진다. 근데 외부 환경의 변화가 한국에서 안 보여요. 왜? 한국 경제 80%가 해외 의존돼 있거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장병 여러분 주머니에 10,000원이 있으면 그중에 8,000원이 세계에서 들어온 돈이다 그 말이에요. 2,000원만 한국서 만들어졌는데 2,000원도 제대로 모르니 10,000원의 행방을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늘 젊었을 때부터 대관소차라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세계란 숲을 보고, 한국이란 나무를 보고, 전자산업이란 줄거리를 보고, 삼성전자면 삼성전자라는 이파리를 보지 않으면 정확하게 그 회사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걸 영어로 건방 떨면서 얘기할 때 글로벌 마인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계 경제의 큰 흐름 속에 한국의 미래를 보여줘야만 되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세계 경제 흐름과 한국 경제의 미래다 이렇게 제가 풀어나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계 경제를 보려면 세계의 큰 지도를 그려놓고 좀 봐야 되니까 제가 여기에다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세계 지도를 좀 그려드릴게요. 간단하나마. 세계는 대강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북미, 남미요. 그죠? 우리의 사랑스러운 조국 한반도 그릴 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잘못하면 커져요. 이건 우리의 사랑스러운 조국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 1인당 국민소득을 만들어라. 5,000달러 이상 때려 죽여도 못 넘어갑니다. 근데 작년에만 해도 벌써 23,000달러잖아? 왜? 세계에다가 스트로, 빨대 꽂고 쭉쭉 빨아먹고 있잖아. 쭉쭉. 세계가 없으면 한국은 절대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3만 달러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세계를 쳐다봐야 돼요. 밖에 있어요, 밖에. 이게 바로 세계라는 겁니다. 대강 그릴게요. 영국. 그죠? 여기 일본. 나올 때마다 욕먹어, 이놈은. 어떻게 독도같이 내 땅이에요, 그지? 주민세는 우리가 계속 내는데. 아주 웃기는 녀석이에요.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아, 필리핀, 괌, 사이판, 하와이, 스리랑카, 마다카라카스, 아이슬란드, 그린랜드 이래요. 이게 전 세계 속에 한국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자, 보시겠어요? 이 나라에서 뭘 어떻게 하라고. 근데 이 나라가 기가 막히게 운이 좋은 나라고 지정학적으로 참 묘한 나라다 이 말이야. 그게 한국 내에 있으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이나 헬리콥터를 타고 위에 가서 보이지 않으면 전체 숲이 안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나하고 지금 비행기를 타고
상공에서 우리 공군들이니까 특히 밑을 내려다보고 있다 생각해봐라 이 말이야. 지금까지 전 세계를 돌리는 가장 큰 엔진은, 자동차로 치면 엔진은 미국이었어요. 아주 무진장 센 나라예요. 우리나라 땅덩어리의 100배니까. 이놈이 전 세계를 꽉 쥐고 있어요. 이건 찬미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경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미국을 반드시 하는 애를 써야 돼요. 이건 찬미반미하고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용미, 미국을 제대로 모르고 업어치기 못하면 대한민국 선진국 못 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야. 대한민국의 100배. 이 녀석을 반드시 이해하도록 애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전 세계 돈의 27%가 미국 돈이에요. 우리 장병이 10,000원이 주머니에 있으면 그중에 2,700원이 미국 쏜 돈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미국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부자 되겠대. 그러니까 남이 다리 벅벅 긁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반드시 젊었을 때부터 신문에 미국 얘기나 이런 큰 나라의 얘기가 나오면 한 번씩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자동차의 엔진을 들여다보고 자동차 운전하는 거나 똑같아요. 비행기가 아무리 기가 막힌 게 있더라도 엔진이 안 돌아가면 소용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전 세계는 230개 나라가 있는데 230개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전부 선진국, 강대국, 잘 사는 나라가 하길 원해. 근데 실제로 선진국 간 나라가 20나라예요. 이걸 선진국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한국은 어디까지 와 있느냐? 현재 약 25등까지 와 있으니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엄청 잘한 거지. 1961년, 지금부터 50년 전에 1인당 국민소득 순위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 당시엔 230개 나라가 아니라 167개국이 있었어요. 그게 쪼개져서 지금 230개 나라가 됐거든. 167개국 중에 1961년도에 우리나라가 몇 등인 줄 알아요? 165등이었어요. 165등. 우리 밑으로 두 놈이 있었어요. 소말리아하고 에티오피아. 이 새끼들 아직도 거기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 25등까지 갔다 이 말이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엄청 잘한 거지. 이게 부모님들한테 늘 감사하셔야 돼. 다만 현재 25등인 이 나라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앞으로 20, 30년에는 전 세계 몇 등까지 갈 거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시대 전 세계 5등까지 갑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가 전 세계에서 5등까지 간다. 기가 막힌 시대에 여러분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 시대가 왜 오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그 시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 그거를 젊었을 때부터 오늘 내 강의를 들은 다음부터는 반드시 그러한 노력을 지금부터로 해야 그 시대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 세계 230개 나라 중에 현재 25등인데 20등 안에 들어가려면 20등 들어간 녀석들이 어떻게 갔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반드시 선진국 간 나라는 그 나라에 두 개가 다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돼. 두 개 다 없으면 못 가요. 그게 A 아닌 B라고. A가 뭐냐? 이게 지하 자원이 많으면 돼. 깨끗이 끝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지하 자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웬만한 대한민국 국민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대답해. 없다. 아주 잘 알아. 그럼 뭐가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 다음에 답을 못해. 없다고 외웠는데 뭐가 없는지를 정확히 모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너무 없어. 근데 지하자원이 없다 그러면 선진국 못 간다. 그럼 우린 못 가지.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지하자원 갖고 선진국 간 나라가 20개 나라 중에 8개밖에 안 돼. 그래서 희망을 얻는다 이 말이요. 12개가 바로 B를 가져갔어. 이게 뭐야? 바로 사람의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인적 자원의 경쟁력, human resources. 그게 없다면 우린 선진국 못 가요. 근데 12개 나라가 지하자원 갖고 선진국 간 나라의 숫자보다 많어. 일본,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랜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핀란드, 영국 이런 나라들이 전부 B에 들어가. 근데 한국을 잘 밀어제끼는 국가의 운 두 가지도 한국을 조용히 밀어주고 있다 이 말이야. 그거를 보게 되면 한국이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가는구나 하는 걸 분명히 알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자, 부지런히 얘기할게요. 나라 얘기로 하면 가슴에 와닿는 게 덜해. 그럼 개인 얘기로 바꿀게요. 여러분이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국가가 선진국, 강대국 잘 사는 나라 가길 원하면 개인은 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성공, 출세, 부자.
자, 여기 성공 출세 부자 되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60만 우리 장병 중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성공 출세 부자가 되려면 여러분 집에 두 개가 다 있든지 둘 중에 하나도 명확하게 있어야 돼. 두 개 다 없어 때려 죽여도 안 됩니다. 지하자원에 해당되는 게 집으로 가면 뭐예요? 두 자루. 유산. 별로 반응이 없지, 그지? 받아본 게 없어서 그래요. 부모님 잘 만나는 거 복이 아니야? 복이에요. 분명히 복입니다. 그런데 유산이 없다 그래서 성공 출세 돈을 못 번다면 나나 여러분은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부자들을 연구해 보니까 모든 부자의 15%만 유산을 받은 사람이에요. 85%는 전부 나와 같은 자수성가형이에요. 그래서 내 강의가 유효해. 우리 같은 사람이 전부 여러분 알다시피 대한민국 부자 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난 사람보다 아닌 사람이 5배가 더 많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나 똑같은 게 바로 그게 be yourself. 여러분 스스로의 경쟁력을 젊었을 때부터 쫙쫙 올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냥 앉아 있어서 되는 게 아니야. 다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가 부자가 될수록 여러분이 부자 될 확률은 커야 작아요. 크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미래가 좋아야 부자 될 확률이 큰 것이고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한국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한국의 미래를 오늘 설명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전 세계가 움직이는데 우리나라가 좋은 이유를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지금까지 전 세계를 쥐고 흔든 놈이 바로 미국이었는데 이게 바뀌고 있단 말이야. 아무도 미국한테 덤빌 녀석이 없는 줄 알았더니 묘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떡발이 큰 놈 하나가 26년 전부터 매일 밤에 혼자 일어나서 아령하고 역계하고 몸을 가꾼 거예요. 조용히 이얼산스 이제라는 중국이 등장한 거예요. 26년 동안 몸을 가꾸더니 중국이 미국의 삿발을 잡았어. 니하오 한판 이렇게. 중국의 등장은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놔. 얼마나 뒤집어 놓느냐? 전 세계 2등으로 뛰어 올라갔잖아. 여러분 모든 가전제품의 부품의 65%가 중국산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입고 있는 옷 중에 구두까지 해서 중국산 부품이 안 들어간 게 거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사람이 중국산 무엇인가는 입고 다녀요. 중요한 건 중국이 뜨면서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놨는데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 중국이 떴는데 230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 이게 중요해. 그건 이따 설명하고. 3. 그래서 여러분 젊은 세대 3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중국을 통해서 성공 출세 부자가 될 거야. 그래서 중어중문학과가 영어영문학과 다음으로 어문학 계열에서 들어가기가 두 번째로 어려운 것이고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40-50년 더 갈 메가 트렌드예요. 아시겠죠? 근데 중국이 뜨는데 왜 한국이 좋으냐? 이걸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미국이 대한민국의 100배라고 그러면 이 녀석이 101배요. 그죠? 근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조그만 땅이 있었는데 시골에 이 뒤에 있는 101배짜리 야산에 신도시가 들어서는 거나 똑같은 거다 이 말이야. 신도시. 근데 재수가 좋으려니까 신도시가 생기면 들어가는 진입 도로가 뚫리잖아. 그 도로가 우리 5,000평을 밟고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왜? 이게 전부 산맥이요. 이게 전부 사막이요. 이게 전부 산맥과 정글이에요. 아무데도 중국으로 들어가는 데가 없어. 전 세계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페이스가 여긴데 마카오, 홍콩, 대만은 직고가 아닌 데가 딱 한반도 앞바다예요. 이걸 한반도의 21세기 지정학적인 위치다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가 갖고 있는 시골에 있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같은 절대 농지의 땅이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도로가 뚫리면서 기가 막히게 소중한 땅으로 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인천국제공항이 2012년도에만 5천만 명이 들락날락거리거나 지나갔어. 대한민국 인구랑 똑같은 인원이 인천공항을 이용했다 이 말이에요. 하루에 13만 명씩인가 14만 명씩인가 이용했으니 어마어마한 숫자 아닌가 봐. 이게 어떻게 일어난 것이냐? 바로 중국이란 녀석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중국의 등장. 중국이 뜨면서 우리는 10개 중에 7개를 웃고 3개를 잊어버려.
아시겠습니까? 대한민국에게는 중국이 뜨는 게 엄청나게 좋은 거야. 만약에 중국이 뜨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선진국을 쫓아가는데 7년에서 5년의 시간을 더 길에다 뿌려야 그 시간을 메꿀 수 있을 뻔했는데 그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쉽게 얘기하면 한국이라는 배가 항해를 하고 있는데 바람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역풍, 횡풍, 순풍. 근데 순풍에 돛달듯이 두 가지 바람이 밀어제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 바람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최근에 중국 때문에 부자 된 사람이나 중국 때문에 기업이 상당히 큰 성장을 이루었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다. 중국의 등장은 한국 경제 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원동력을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아주 기가 막힌 기회를 가져오고 있다. 이걸 반드시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미국과 중국 이 두 나라를 잘 살펴보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국가에 좋은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인터넷 혁명 시대가 왔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딱 그 시대의 주인공이거든. 이거 인터넷 이거. 난 얘 들여다볼 때마다 신기해 죽겠어. 이게 1951년에 인터넷 미국에서 처음 군사용으로 테스트했다가 86년에 www.com 생긴 거예요. 그로부터 26년 7년 됐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이거를 제일 잘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인터넷이 생기지 않았다. 우린 선진국을 쫓아가는데 5년에서 7년의 시간을 또 길에다 더 뿌릴 뻔했다 그 말이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IT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하고 굉장히 기질도 맞고 손가락의 민감도가 아주 잘 맞는 그런 기기를 서양에서 만들었는데 동양 사람인 우리나라가 제일 잘 갖고 논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게 뭐예요? 세계 속에 인터넷 혁명 시대 도래와 중국의 등장 이 두 가지가 한국에게 다 중요한 좋은 뒷바람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니야. 만약에 두 가지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을 가는데 10년, 15년 늦어질 뻔했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나라는 현재 어디쯤 오고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했을 때 2012년도 6월 27일 그러니까 작년 6월 27일 날 아주 중요한 게 신문에 났었어요. 한국 2050 클럽에 진입하다. 이게 뭐냐면 2050 클럽이라는 것은 20,000 2만 달러 이상 된 국민소득을 갖고 있는 나라로서 50 밀리언 국민이 5천만 이상 된 나라로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7번째야. 그럼 앞에 있는 6나라를 보므로서 한국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잖아. 6나라 중에 하나가 동양이야. 재팬, 일본. 5나라가 서양이야. 봅시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완벽한 선진국이죠? 거기에 대한민국이 7번째 서 있다 이 말이요. 쉽게 얘기하면 부산이라는 선진국 종착역에 KTX가 내려가는데 우리가 탄 KTX가 경주, 울산 지나서 곧 통도사 지나서 부산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이다. 그게 언제쯤 오느냐? 2016년 여러분이 제대할 2016년쯤 되면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지나가면서 선진국에 진입을 하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지금 페이스대로 한다면 2025년 여러분 나이에다 13이나 12도 하면 되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2025년 되면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정도 되면서 전 세계 7대 강국에 진입을 해. 그리고 그로부터 또 7년 후인 2032년이 되면 여러분 나이에다 20을 더하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가장 40대 초중반 되면서 굉장히 왕성하게 일할 때 아닌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국가의 운이 천장을 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5대 강국에 들어가는 게 2032년경이야. 자, 여기 있는 젊은이들 또 제 방송을 듣고 있는 60만 장병들이 40대 초중반이 되면 전 세계 5대 강국 안에 들어가는 시점에 여러분들은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기가 막힌 시대를 산다 하는 게 제가 기상캐스터가 내일 모레의 기상을 예측하듯이 지금 10년, 20년 후에 기상을 예측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한국의 미래를 지금 말씀드린 거다 이 말이야. 나만 혼자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국수주의자예요. 이영권 교수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존 나이스비트, 엘빈 토플러, 폴 케네디, 그리고 세계적인 미래학에서 나온 것 더하기 제가 35년간 전 세계 230개 나라 중에 170개국을 다니면서 연구 검토한 걸 갖고 KBS, MBC, SBS 무슨 EBS에서 방송을 1시간 이상씩 다 강의라도 악플 하나도 안 달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전 세계 가장 정통한 투자정보회사인 JP모건, 모건 스탠리,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골드만삭스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2등까지 갈 거라고 너무 앞서가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믿지 마세요. 이 자식들이 한국에다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보러 얘기하라 그러면 전 세계에서 우리는 5대 강국에 들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다. 거기에 여러분들 60만 장병 젊은이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 대한민국을 사는 보물덩어리들이니 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를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반드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각계각층에서 대한민국에서 퍼스트 클래스가 되면 세계에서 퍼스트 클래스가 되는 시대가 된다. 앞으로 박지성이 같은 선수는 많이 나올 것이고 김연아 같은 선수는 많이 나올 것이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사람은 아무 때나 나올 수 있어. 자 보세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25등인데 유엔 사무총장을 만들어냈는데 전 세계 5등일 때 정도면 유엔 사무총장이나 총회의장은 자다가도 일어나서 나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그 시대의 주인공이 되도록 여러분들은 젊었을 때부터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하는 것 때문에 이영곤 교수가 이렇게 힘줘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옛말에 초윤장산이란 말이 있어요. 오후에 비가 온다고 얘기하면 우산을 준비해라 그런 얘기야. 앞으로 나라가 이렇게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젊었을 때부터 내가 제대로 한번 멋있게 경쟁력을 제거해서 한국에서 멋있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는 장병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냐?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럼 그 시대에 맞는 사람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내가 얘기를 해줘야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세계화 시대에 맞게 자기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람이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나는 우리 아이한테도 얘기하지만 공부가 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자기 계통에서 갖고 있는 경쟁력을 극대화만 시키면 되는 거야. 그때 경쟁력의 잣대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거를 몇 가지를 내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움직임을 늘 눈을 크게 보고 쳐다보는 능력을 갖는 것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다. 왜?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의 80%가 세계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돌아가는 거를 보면서 늘 세계를 쳐다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라고 나한테 얘기하라고 그러면 장병들께서 제대하면서 또는 지금부터라도 가능하다면 자기 주변에다가 갖고 있을 수 있다면 세계 지도를 반드시 하나 붙여놓거나 반드시 다이어리에다가 세계 지도를 끼워서 세계 중요한 뉴스들이 있거나 그러면 들어가서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세계를 항상 머리에 입력시키도록 애를 써라. 나는 지금 학교에서도 국제통상이나 경영학 원론 시간에 세계지도 그리기를 항상 학생들한테 가르쳐요. 처음엔 애들이 그래. 이거 고등학생도 아니고요. 한 학기쯤 지나면은 세계 주요한 큰 도시들이 머릿속에 쫙 들어와. 이거는 굉장한 경쟁력이야. 왜? 이게 여러분들의 운동장이고 놀이터고 경제 전쟁터니까.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를 항상 끼워안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운동이면 운동, 엔터테인먼트, 그림이면 그림, 요리면 요리. 자기 분야에서 늘 세계가 운동장이고 놀이터고 경제전쟁터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세계를 쳐다보면서 늘 경제신문을 가까이 하도록 젊었을 때부터 애쓰세요.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되거든. 그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신문의 경제면이나 또는 경제신문을 젊었을 때부터 또는 군 안에서 볼 수 있으면 보고 제대하면서부터 바로 경제신문 하나를 보면서 세계를 항상 큰 경제 흐름을 보도록 애를 써야 돼. 특히
미국하고 중국 얘기가 나오면 스크랩을 시작하란 말이에요. 젊었을 때부터. 미국, 중국. 세계를 돌리는 큰 두 엔진이니까. 아시겠죠? 그러면서 경제 흐름에 가까이 가려고 애를 써야 부자 될 확률이 크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세계화 시대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글로벌 랭귀지, 세계어를 반드시 여러분 세대는 죽을 때까지 해야 돼. 그때 단 하나 오해들 하지 마세요. 토익을 만점 받아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편안하게 할 정도의 언어를 반드시 구사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때 글로벌 랭귀지는 딱 두 가지예요. 영어는 뭐예요? 중국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지.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젊은이들한테 얘기하면 꼭 나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가 있어. 교수님, 대한민국이 전 세계 5등까지 간다는데 한국어가 세계화가 될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아주 애국심에 불타는 청년이요. 내가 아주 손을 꼭 잡고 귀에다 대고 얘기해. 없어 있기에는 뭐. 있으면 기다리라고 그러겠는데 그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세계어를 반드시 익히도록 애를 쓰셔야 되는데 그때 세계어를 뭐 토익 만점 이런 게 아니에요. 나보러 좀 KBS에 한국어 시험을 보라 그래도 나 60점도 안 될 것 같아. 김치찌개인지 찌개인지 아직도 헷갈려. 그러나 말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정도의 수준을 이영건 교수는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야. 지금도 군 생활하면서 시간이 있거든. MP3나 이런 거 가지고 늘 그냥 듣기라도 하면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애를 쓰는 자세를 반드시 갖도록 하세요. 마지막 네 번째는 기회 될 때마다 다양한 책을 많이 접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넓은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고와 다양한 문화를 접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책들이나 이런 영화를 많이 보면서 세계 230개 나라 5,500개 민족 말이 6,000가지가 있는 세계라는 건 이런 거구나 하는데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21세기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많고 한국이 선진화되고 부자 나라 되는 데 있어서의 주인공으로 등극할 확률을 스스로가 높이는 경쟁력의 원천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국의 미래가 밝은 시대니까 멋지게들 전진하면서 아마 제가 지금 부탁드린 몇 가지를 가지고 지금부터 생활을 하시면은 아마 21세기의 한국의 밝은 미래 속에 멋진 주인공들이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5,000년 선 앞으로 50년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세대입니다. 그거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하시면서 앞으로도 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이영건 박사 이렇게 5자 치면 제 홈페이지에다 들어오니까 와서 질문사항 있으면 전부 남기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전부 답변해 드릴 테니까. 몸 건강히들 잘 군생활들 마치고 21세기의 주인공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